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호님. 전반적인 토익 공부법 질문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상담글 주셨는데, 제가 미리 한번 읽어봤어요. 그래도 또 중요한 부분 한 번씩 짚고, 그리고 상담 시작해 볼게요. 많이 늦었지만 새해 복은 많이 받으셨는지요? 네, 많이 받았습니다. 민호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저는 LC 390점, RC 295점, 그래서 총 점수 605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글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LC가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있고 그 다음에 100점이 지금 더 높은 상태예요. 그리고 문법 쪽은 두렵고 또 별로 안 좋아하는 파트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본인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느껴질 수 있는데 의외로 이런 상담을 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호님처럼 나는 문법보단 LC에 조금 자신감이 있다라고 했을 때 100점 정도 차이 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평균 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공부로 극복될 수 있고 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자신감 가지고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토익 공부가 처음은 아니고 동네 학원에서 한 3개월 정도 기초 탈출판을 수강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네, 3개월 정도 이제 기초 부분은 많이 잡으신 거죠. 그리고 지금 기초를 상당히 사실은 기간으로 보면 되게 오래 하신 편이에요. 그래서 기초는 사실은 제가 말랑말랑이 총 10강짜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초 베이직은 빠르게 치고 그 다음에 본 궤도 750반으로 가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 얘기는 제가 이제 차츰 해드릴게요. 쭉 보면 LC는 1파트에서 안 틀리거나 하나 틀리고 네, 1파트는 괜찮으시네요. 그 다음에 Part 2가 좀 많이 틀리고 Part 2를 잡으셔야 되고요. 3, 4파트는 들쭉날쭉이라고 했는데 3, 4파트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어떻게 푸는 요령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듣기만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 2파트는 순전히 귀에 의존한 문제고요. 3, 4파트는 들으면서 선택지를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데 있어서 말 그대로 실력도 갖춰져야 되고 스킬도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문이 이해돼서 푼다기보다 그냥 어휘가 들려 푸는 수준입니다. 이 부분 딕테이션 해야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그 수업을 듣다 보면은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할 거예요. 딕테이션은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딕테이션보다는 쉐도잉. 왜냐면 딕테이션을 한다는 거는 받아 적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어민 입장에서 말을 할 때, 발음을 할 때, 그리고 또 특히 요새 좀 빨라졌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가 이렇게 발음 자체를 뭉뚱그려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빨리 말하다 보면 생략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되살린다는 건 귀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문법적인 부분도 알아서 자기가 그냥 채워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딕테이션 하지 마시고요. 쉐도잉 하세요. 자, 쉐도잉 방법을 자세하게 제가 오늘 올릴 건데 제가 어디에 이런 걸 올리냐면 제가 인스타그램 아시죠? 인스타그램에 공스타그램을 운영해요. 주소는 데일리 토익 보시면 여기 뭐 단어장 어떻게 정리하는 건지 단어를 정리할 때 나만의 어휘장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단어 뜻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안 좋은 어휘장이거든요.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제가 그런 것도 나와 있고 매일매일 토익 문제 한 문제씩 풀어주는 것도 올려놓고 있고 제가 한 2주 정도 좀 그 데일리 토익에 업데이트를 많이 못했어요. 그 전에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니콜팀 사무실이 이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매일 올릴 예정이니까 요거 꼭 활용해 주시고 쉐도잉 방법 이제 올릴 테니까 그거 잘 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RC는 파트별로 나눠서 질문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지해서 전반적인 제 상황을 자세히 적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제가 먼저 읽어봤는데 오히려 좋아요. 뭐냐면 본인이 어느 정도 푸는 나쁜 버릇이 들어있는 걸 교정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손도 대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백지 상태에서 제가 만들어드린 대로 만들어지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만약에 무슨 이렇게 운동을 하더라도 자기가 운동 혼자 해서 나쁜 버릇이 들은 걸 교정하는 것보다는
네, 처음부터 그냥 제대로 시작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영어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가지고 지금 자신감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나 이거 지금 총 목표가 또 800점 넘기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충분히 넘기실 수 있고요. 850을 목표로 800을 넘기고 싶어요라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꼭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차근차근 이제 시작하셔야 돼요. 그 전에 베이직 과정을 거치셨다고 했지만 말랑말랑을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항상 그 운동이랑 비교를 하는데 그 워밍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부터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설렁설렁 이렇게 몸을 이완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켜줘야 될 것 첫 번째, 반드시 수업은 매일매일 들으셔야 합니다. 매일매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말에는 복습하시는 거고요. 매일매일 듣고 현장 수업에 나오는 것처럼 LC 1시간, 그 다음에 RC 1시간. 그러니까 말랑말랑으로 하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말랑말랑 듣기 편 있잖아요. 그 LC가 좀 듣기는 좀 된다고 하셨지만 왜 말랑말랑부터 들으라고 하냐면 그래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듣기를 해 나가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쉐도잉 할 때도 발음을 이렇게 신경 써서 해야 되겠구나. 그런 워밍업 작업이에요. 지금 민호님은 이거 꼭 하루에 1개씩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듣기 편 2강씩 들어도 될 것 같아요. 2강씩 들으셔도 돼요. 제가 2강씩 들으라고 잘 안 하거든요. 보통 그냥 1강씩 이렇게 여유있게 나가라고 하는데 듣기 편은 2강씩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덩어리 편 있습니다. 덩어리 편. 덩어리 편부터 가는 거예요. 문법은 덩어리 편 있고 품사 편 있잖아요. 덩어리 편은 1강 들으세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지켜줘야 될 거 중요한 게 있는데 인강을 수강하는 법칙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2시간을 인강 수업을 들었잖아요. 그럼 2시간은 꼭 복습 시간을 가져줘야 돼요. 나 하루에 인강 10시간도 들을 수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10시간을 들으면 10시간 복습해야 되면 하루에 뭐 20시간을 공부에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항상 나는 계산을 2배로 하는 거야. 내가 인강 2시간 들으면 복습 시간 2시간까지 내가 4시간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듣기 2강 듣고 덩어리편 1강 들으면 3시간 정도 나오니까 학습 시간이 6시간으로 잡아주셔야 되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세요. 자, 그래서 듣기는 5일이면 딱 끝나게 됩니다. 그죠? 덩어리편은 이제 5강까지 갔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주말에는 뭘 하냐면요. 주말에는 일주일간 공부했던 거를 달달달달 복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습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습을 그리고 주말에만 하는 건 아니에요. 매일매일 누적 복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일날 공부한 거 있잖아요. 2일차에 공부 시작하기 전에 1일날 공부한 거 듣기 다시 들어보고 덩어리편 공부한 거 다시 복습해보고 해석했다면 해석한 거 다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2번째 날 거 시작하시는 거예요. 3일째는 1, 2일 거 다시 복습하고 3일차 거 시작하시는 거예요. 4일차에는 1, 2, 3일 거 복습하고 4일 거 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말에는 그 복습이 벌써 몇 번 된 거예요? 여러 번 됐죠. 토익은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학생들이 제가 수업을 굉장히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요. 근데 쉽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다 했는데 점수는 내 맘같이 안 나와. 왜 그러냐면 이해를 하고 그걸 암기 과목 외우듯 달달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토익은요 200문제를 120분 동안에 푸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를 보고 생각하면서 풀면 벌써 시간 모자라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어떤 유형의 문제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가 머릿속에 이미 있어서 딱 보자마자 탁탁 정답 찍어내리듯이 그냥 정답 탁탁탁탁 찍어내려야 돼요. 시간 계산이 보세요. 120분 동안 200문제 푸는 거고 거기는 독해 문제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당 문법 문제 특히 초싸움인 거예요. 1초 만에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누적 복습해야 되고요.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고 달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머릿속에서 툭 치면 나올 정도로. 자, 그 다음에 듣기는 그렇게 다시 들어보고 그 다음 뭐 말랑말랑해선 사실 그렇게 많이 할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듣기는 특히 덩어리편 같은 거 할 때도 반드시
복습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수업 시간에 한 문법적인 개념도 이해 다시 하시고요. 반드시 문장에 대한 해석을 해보시고 그 해석하면서 모르는 어휘 나오는 거 정리하시면 돼요. 나만의 어휘장 만드는 거 중요해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가는 인스타그램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두 번째 주가 되죠. 첫 번째 주에 듣기편 완강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는 덩어리편이 6강부터 들어갈 차례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듣기는 다 했으니까 덩어리편 2강씩 들으세요. 2강씩 들으면 수요일쯤이면,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수요일쯤에 끝나겠죠? 네, 그러면서 품사편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문법만 하니까 2강씩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아무리 길게 가도 3주면 다 끝나게 되는 거죠. 말랑말랑 시리즈가 듣기편, 덩어리편, 품사편 3주 이내에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워밍업을 끝내고 이제 750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기부터 이제 본 게임이에요. 750반. 750반만 아주 제가 설명하는 거를 모든 걸 다 흡수한다. 그렇게 해도 800점은 넘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LC가 지금 더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떠냐면 학생들이,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듣기가 자신감이 있으면 문법 쪽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를 한다고요. 물론 그건 맞긴 한데 LC를 절대 방치하면 안 돼요. 850 이상자들의 그 후기를 보세요. 점수가 LC, RC 각각 몇 점인가 보세요. 850 이상이려면 대부분 LC에서 450 이상은 쳐줘요. 그러니까 LC에서 올릴 수 있는 점수를 다 올려줘야 된다고요. 지금 LC가 390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50까지 60은 지금 올려줘야 돼요. 1차. 450이 1차 목표고 2차 목표는 만점입니다. LC는 내가 만점 나오겠다 이러면서 해줘야 돼. 왜냐면 LC를 소홀히 하잖아요. RC에서 막 점수 만들어 올려. 겨우겨우 올려놨는데 LC를 방치했기 때문에 LC에서 점수가 떨어지기도 해요. 그럼 이게 결국 똑같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린 총 합산 점수잖아. 토익 점수라는 게. LC 절대 방치하면 안 되고 LC에서 나는 만점까지 끌어올려 주겠다라는 심정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RC에서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750 할 때도 정말 중요한 거 누적 복습 중요하고요. 지금 문법 쪽 자신감 없다 그랬는데 덩어리편하고 품사편으로 워밍업으로 잘 다지고 오면은 수월하게 쭉쭉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덩어리편을 제가 만든 거거든요. 품사편, 그러니까 말랑말랑을 750반을 수월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해요. 반드시 나만의 노트를 만드셔야 되는데, 이 노트를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노트에, 이거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하지만 다시 할게요. 노트에 1월 20일이다. 그럼 1월 20일 딱 적어. 그리고 그날 LC 공부를 한 거 또는 RC 공부를 한 것 중에 외워야 될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 거기다 정리하는 거예요. 문법이건 어휘건 외워야 될 거를 LC, RC 구분 없이 그냥 쭉 다 적는 거예요. 토익은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해야 돼. 달달달달 하셔야 돼요. 그러면 1월 20일 날 거 암기할 거 저거 다 놨죠. 1월 21일 날 암기할 거 싹 다 적어놨죠. 누적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교재에 여기저기 적어놓으면 그거 다 못 잡아낸다고요. 한 곳에 몰아놓고 계속 외우셔야 돼요.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목표 달성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750반을 완강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이거 LCRC 각각 20강이거든요. 월, 화, 수, 목, 금 매일매일 하면 딱 한 달 분량이에요. 주말 빼고. 그렇게 해서 끝내고 나서 그 750반 거의 완강될 쯤에 저한테 상담 다시 해주세요. 시험 보기 전에 할 게 있는데 시험은 언제부터 하기 시작하냐면 지금 1월 말에서 2월 첫째 주 사이에 말랑말랑이 끝나고 750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시험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2월 말 시험, 2월 마지막 시험 신청해 두시고 3월에 시험이 2번 있을걸요. 제가 알기로. 네, 3월에 시험 2개 다 신청하세요. 시험 신청을 그리고 미리 하세요. 시험 신청을 해놔야 긴장감이 있습니다. 1월 시험은
아직 안 시작하셔도 돼요. 2월 말 시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750반 들어가면서 저한테 상담 한 번 더 하실 게 이제 모의고사를 어떻게 치러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해드릴 거거든요. 주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모의고사를 미리 얘기 한번 할까요? 일단 이런 거 다 계획 적어 두시고요. 아, 그리고 이게 또 잘 나와 있는 게 학습 자료실에 가보면 제가 그 계획표 짜는 거 있어요. 우리 그 스터디 그룹 하는 거 아시죠? 스터디 그룹 하는 거 만약에 모르시면 그 제 페이지에 가면 제 메인 페이지 있잖아요. 니코 선생님 페이지에 거기 무료 강의에 2016 겨울방학 커리큘럼 영상, 학습 비법 영상 있어요. 그거 2개 꼭 보세요. 그거 2개 보면 제 수업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쫙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모의고사는 한 750반이 10강이 넘어갔을 때부터 주말마다 모의고사 문제집을 하나 구입을 하셔서 보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딱 맞춰놓고 실제 시험처럼 답안지 마킹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할 때 학생들이 부담되는 게 그거를 복습하는 부담인데 복습 부담 갖지 마세요. 일단 2시간 동안 시험 보는 연습부터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아직은 이제 뒤에 얘기니까 그때 가서 제가 상담을 다시 하라 그랬던 건데 미리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750반 10강이 넘어가면서부터 그 주부터 바로 시행하세요. 네, 그래서 요 정도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7파트는 들어가야 되는데 7파트 수업도 들어가야 되는데 7파트 수업도 언제부터 하냐면 처음부터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7파트 수업은 750반 역시 10강 넘어서 11강 듣는 날 750RC 11강 들어가는 날 제 수업 중에 8-7 있어요. 이거 그때 같이 시작하시면 돼요. 7파트가 10강짜리거든요. 그러니까 끝나는 완강 시점은 똑같아질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때 되면 나 6파트는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 생길 텐데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6파트는 따로 하면 되고 이거는 선택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건 적지 않을게요. 상담 그때 다시 한번 해주세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다 정리를 해드렸는데 길어서 상담이 길어져서 정리 한번 할게요. 자, 말랑말랑 시리즈는 들어갑니다. 말랑말랑 시리즈를 아까 제가 계획 짜드린 것처럼 3주 이내에 끝내시고요. 그 다음에 750반을 그 이후에 들어가세요. 그죠? 그 다음에 750반이 11강 들어가는 날 7파트를 병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할 일 있죠? 11강 들어가는 주말부터 모의고사를 치러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나만의 노트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데일리 토익 가셔서 저한테 매일매일 말 그대로 이제 관리 받는 거거든요. 제가 매일매일 인스타그램 업데이트하면 아마 이게 동기부여도 되고 저랑 같이 끌어가는 느낌도 날 거예요. 아시겠죠? 그 화이팅 하시고 지금 자신감이 좀 떨어지셨는데 아니에요. 되게 좋은 상황이에요. LC가 안 나와서 고민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거든요. LC가 100점이 더 높다는 거는 되게 보통의 일이니까 나는 오히려 되게 유리하구나. 605점이면 그리고 출발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네, 화이팅 하시고 상담 또 질문 중간중간 많이 해주시고 다음번에 또 뵐게요. 바이.